네,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 직전에 낸 진술서 내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. 법조팀의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자, 연 기자, 이 진술서를 보면 사건 자체보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좀 더 강조한 것처럼 보여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난 18일, 그러니까 2심 선고를 8일 앞두고서 이 진술서를 낸 건데요. 네. 저라는 주어를 쓴 것으로 봤을 때 변호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이 대표는 이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이 진술서에서 사실관계나 법리 다툼보다는 이 정치적인 의미를 부각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. 이 서민을 돕다가 검찰이나 경찰과 사이가 나빠졌고 검찰과 악연이 시작됐다거나 자신을 향한 수사가 이 표적 수사, 정치적인 수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네. 또 당이 채무를 져야 하는 상황도 진술서에 담았습니다. 선거 보전비 문제까지 다룬 건데요.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과 선거에 따른 파장을 전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. 네. 이 대표가 이런 식으로 재판부에 진술서를 전달한 게 처음인 거죠? 네, 지난해 11월 1심 선고 때는 이 진술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네. 검찰이 징역 2년 구형보다는 가볍다고 해도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돼도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큰 타격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인지 이번 진술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. 1심 때는 양형보다는 이 무죄를 주장하는 데 집중을 했는데요. 이번 진술서에서 낙선자에게 유례 없는 징역형이라면서 양형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이 내일 2심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대법원이 아닌 2심 선고이긴 하지만 이 2심 선고가 마지막 사실심입니다. 이 사실관계가 이 내일 선고로 확정이 되는 건데요. 또 2심에서도 1심이 유지되면 이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이 대표뿐만 아니라 이 정치권이 이 내일 선고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게다가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정치권에서는 좀 여러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 오늘도 헌법재판소가 이 선고 일정을 공지하지 않으면서요.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 확실시 됐습니다. 네.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 그리고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묶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있습니다.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어서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 대표의 선고는 대선에도 영향을 줍니다. 만약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형이 2심에서도 유지가 된다면 대법원이 과연 조기 대선 전에 결론을 낼지로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. 반대로 2심에서 무죄가 나면 이 대표는 한결 가볍게 조기 대선을 치를 수가 있게 됩니다.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이전이긴 하지만 내일 선고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. 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